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라고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나머지 정리가 뭐냐? 우리 준영아, 유준영. 나머지 정리가 뭐야? 음, 나머지 정리란 과연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서 나머지 정리가 어떻게 이제 저장이 돼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서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몫이 필요가 없는 케이스. 몫이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나머지만 구해야 될 때는 뭐를 통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냐면,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뭐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몫을 구할 필요가 없을 때 항등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대입법식, 그 중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자, 187번에 보면 일단 2차식으로 나누어질 때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나머지 정리죠. p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얘를 뭐로 나눴냐면 x-1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겠죠?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에다 뭘 대입해가지고 수치를 대입하겠죠?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그럼 몫을 모르지만 앞에 있는 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p1은 쭉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수치대입법으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눴죠. x 플러스 2로 나누면 p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x 플러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7이 나와요. 자, 이렇게 두 식을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x를 다시 몇 차식으로 나누냐? 이제 몇 차식 나누죠? 2차식으로 나눕니다. 이때 몫을 뭐 q 프라임 x라고 하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되겠니, 서윤아? 1차가 되겠죠. 이 1차를 ax 더하기 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rx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자, 이때 이 문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되면은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예준아,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x에다가 1 대입해서 이 나머지에 있는 미정계수인 a, b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다 푸는 방법이 똑같아. 수치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x에다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p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 없어지죠? 어차피 이게 0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위에서 p 마이너스를 줬을 거예요. 뭐라고 줬죠?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준 거죠. 위에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라.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1 대입하겠죠. 그럼 p1은 없어지겠고요. 여기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p1은 뭐라고 줬냐? 마이너스 1이라고 줬죠. 연방을 통해서 이 미정계수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게 rx를 구하는 거죠. 끝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3a는 빼면은 마이너스 6
A는 2가 나오겠고 A가 2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RX는 뭐가 되냐? 2X 빼기 3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머지예요. 이제 구하라고 한 건 뭐였냐? R2니까 2 대입하면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3이니까 4은 1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건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들인 거야. 그냥 틀렸다. 나 혼자 틀렸다. 공부하는 놈들 중에선 나 혼자 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18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89번. 189번도 풀어보세요. 189번. 항등식으로 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18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px를 나누고 항등식 자체가 쓰기가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전혀. 우리 준영아 풀리냐? 결론은 뭐를 구해야 되는 문제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해야 될 게 뻔해요. 뭐를 구해야 되냐? x가 1일 때니까 p1 구해야 되겠고, x가 2일 때니까 p2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1과 p2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고, 여기 위에 p1과 p2를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지. 이 식에서 p1하고 p2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2는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서 p2를 구할 수가 있겠죠? p2는 여기 인수분해 되잖아. p2 나오잖아.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p2는 없어지고 2 더입하니까 p2는 몇이다?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 1은 여기 대입하면 나오겠죠? p1은 여기다 대입하면, 그래서 p1을 대입하게 되면 없어지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p2랑 p1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식으로 준 거야. 너희들이 집어넣어서 필요한 값을 구해라. 그것밖에 이제 변형이 없어요. 여기도 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끝났죠? 자, 대입합시다. 했다가 이제 나머지 구할 건데,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p1은 없어지겠고 a 더하기 b가 되겠고, 이게 몇이다? p1이 1이다. 자, 2 대입하게 되면 x에다가 p2는 2a 더하기 b가 되겠고, 당연히 3이 되겠죠. 빼면 마이너스 a 빼면 마이너스니까 a는 2가 나오겠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죠. 나머지는 2x 빼기 1이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죠. 결론은 이거 집어넣어서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뻔해요. 모든 건 여기야. 다 여기에요. 여기 0 만드는 거 집어넣어서
그 값만 구해낼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데다 현혹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상문제로 넘어갑시다. 190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190번은 왜 상문제가 됐을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 거에서 풀고 있는데 나머지를 구하려면 식이 2개 필요해요. 왜냐? 1차식은 a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2개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190번에서 보시면 얘는 왜 상문제일까? 이런 거를 보는 게 수학 문제의 재미가 있는 거지. 이게 왜 어렵다고 했을까? 자, 일단은 px를 3차식이라고 줬어요. 3차식이라고 줬고 가조건에서는 p-1이 뭐라고 줬죠? 마이너스 7이라고 줬죠. 나조건에서 뭐를 줬냐? px 더하기 p의 2-x는 6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구하라겠냐? px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눈 거 있냐면 2차식으로 나누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1차식인데 이 1차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RX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구하는 게 뻔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어차피 여기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인수분해가 뭐로 되냐? x-1, x-3로 되니까 결국 우리가 누굴 구해야 돼? p1과 p3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p1과 p3를 어디서 구해라? 여기서 구해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p1과 p2를 여기서 그냥 집어넣으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중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근데 여기서도 구하는 건 뻔해요. p1과 p3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해야 돼.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구하는 게 여기서 구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상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어차피 P1하고 P3만 구하면 끝나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P1을 구하는 거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나와. 1 대입하면 x에다 1 대입하면 P1이고 이것도 P1이에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나식에다가. 그러면 P1 더하기 얘도 1 들어가면 P1이에요. 이게 6이니까 이 P1이 6이니까 P1은 뭐가 나온다? 3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구했어.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얘 왜 대입했어요? 아, 얘 구해야 되니까. 넣어보는 거죠, 다. 이렇게. 뻔한 거죠. 그다음에 3 구해야 되잖아. 3 구할 때 봐봐. 여기다 3 집어넣잖아, 내가. 여기 몇 나오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있잖아. 구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구해야 될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서 끝났어 벌써. P1하고 P3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1하고 3을 잘 대입해봐 보면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아닙니까? 아니야, 맞아. 맞잖아. 어차피 구할 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다 또 3 대입해요. 3을 대입하게 되면 P3 3 대입하면 P-1이 되겠고 이게 6인 거지. P-1이 뭐라고 했어 이게? 이게 7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P3는 뭐가 나온다? 몇이 나온다? 넘어가면 13이 나온다는 거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상문제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어렵냐 예준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요. 1하고 3 넣어요.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P1은 없어지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되겠고 P1은 몇이라고 했냐면 3이에요. P3 집어넣어요. 없어지죠? 3A 더하기 B가 되겠고 얘는 몇이냐? 13이에요. 빼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5가 나와요. A가 5면은 B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RX가 나왔죠. RX는 뭐냐? 5X 빼기 2가 나온 거예요. 이게 끝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론은 구하는 건 다 정해져 있고요. 여기다가 넣어서 구해내라. 그게 이제 상문제인 이유예요. 생각보다 뭐 미친듯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뭘 구하는 문제냐? R5를 구하라고 했죠.
5, 25 빼기 2니까 답은 뭐가 된다? 23이 답이 되겠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만 돼. 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식의 변형에서 풀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다 부분 다 수치대입법으로 풀면 거의 다 풀려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야. 풀다 보면 아, 다 똑같은 문제 푸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 대입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강의했을 때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머지 정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입하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것도 못할 정도면 공부를 조금 많이 안 한 거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은 이제 몇 차식으로 나누냐? 3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자,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가 되겠냐? 우리 준영아? 3차식 나누면 나머지 몇 차야? 2차죠. 그러니까 2차가 되니까 미정계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나머지에서 미정계수가 몇 개 나오지?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의 최소 몇 개는 필요하다는 거야? 3개는 필요하게 되겠죠.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왜냐면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연방해야 되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나누어지는 다음 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자, 그게 이제 191번이에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좀 길지가 않죠? 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X의 15승이냐? X의 15승 빼기 X의 10승 더하기 X의 5승 마이너스 1은 X의 3승 마이너스 X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겠죠. 이 나머지가 RX인데 이게 2차식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RX예요. 나머지 2차식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쉬운 거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X로 일단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렇게 X로 묶으면 얘가 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될 게 딱 3개 나오지. 인수분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집어넣을 거는 0, 1, 마이너스 1. 끝난 문제라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당연했지만 0, 1,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아까 전에 뭐 여기 PX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았잖아. 구해냈지만 여기는 식을 줬기 때문에 0 대입해도 나오고 1 대입해도 나오고 마이너스 대입도 나오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문제들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뻔하다는 거야, 문제가. 여기야. 여기가 모두 주인공이야. 여기가 다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무조건 주인공이에요. 다른 데는 다 엑스트라. 다 엑스트라. 엑스트라. 미안하지만 0부터 대입할까요? 0 대입하면 쭉 없어지고 마일이죠. 좌변은. 우변도 쭉 없어져요. 여기 대입하면 C. C는 뭐다? 마일이다. C가 마일이 곧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 대입합시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좌변은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우변도 다 없어져요. A 더하기 B 빼기 1이 나옵니다. 됐죠? 1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X 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1에 15승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0승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네요. 없어지죠? 마이너스 1 얘 때문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빼기 B 마이너스 1. A 빼기 B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마4예요. 마이너스 4개니까 마4죠. 자,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더할게요.
더하면 좌변은 마사, 우변은 2a. 없어지고 더하면 마이. 넘어가면 이 a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rx가 나오죠. a도 구했고 이제 b까지 구했어요. rx가 나오고 끝난 문제죠.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자, 요게 rx가 되겠습니다. r 마이너스 1을 구하랬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3차식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조금 계산은 복잡해졌지만 뭐 이 문제나 푸는 방법 자체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다 수치대입법으로 푼 거고 집어넣을 것도 다 여기서 끝난 거고 마지막에 연립방정식만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을 틀렸다 쳐 맞아야 돼요.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틀릴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개념적으로.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의 개념을 쓰는 거죠. 다 0만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냐 보자면 어떤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런 완전제곱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런 완전제곱식 같은 게 와버리면 원래는 3개의 식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제곱식 때문에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같은 식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밖에 대입 못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식을 더 뽑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3개의 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몇 개밖에 뽑아낼 수가 없죠? 2개밖에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뭔 방법으로 풀 수가 없게 된다?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유형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문제의 유형이 193번이에요. 자, 이 193번에서는 이 문제가 왜 어려운 문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가 됐을까? 첫 번째 이것 때문에 px를 뭐로 나눴죠?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여기서 어려졌다. 제곱 나오는 순간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벌써 제곱 나왔어. 인수분해 안 돼. 그냥 좋지 않은 거야. 문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는지를 알아야 돼. 당했지만 해설지에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이해주나? 안 써있죠. 안 써있어요. 독학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왜 이게 어려워졌지? 몰라요. 그래도 지도 몰라요. 그냥 막 공부하는 거야. 답안지 베껴서 공부하죠. 그거 망하죠. 당연하겠지만 좀 변형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오히려 개념은 모르겠어요. 개념은 오히려 뭐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풀이에서 왜 이런 문제가 어려워졌는지, 이게 어떠한 변형이 일어난 건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못 들으면 되게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답안지를 봐도. 자, 그러면서 2차식 나눴고 몫을 qx로 놓고 나머지는 몇 차가 됐냐? 1차예요. 이거 준 거죠. x 플러스 2예요. 이 식이 일단 첫 번째 문제야. 왜냐면 식을 2개 뽑아내야 되는데 수치대입법을 쓰면 몇 개밖에 뽑아낼 수가 없다? 1개밖에 뽑아낼 수가 없어. 왜냐면 x에다 1 대입할 거 아니야. 2개가 나와야 되지만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식을 2개를 못 뽑아내는 순간 이 문제는 뭔가 다른 걸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혼자 공부하면 그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왜 어려운지도 몰라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1이 들어가게 되면 P1은 이렇게 나오는데 없어지겠죠? 3이에요.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야.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 접근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식을 볼게요. 두 번째로는 뭐로 나눴죠? x-2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면 P2가 되겠죠? P2는 몇이 나온다? 3이 나와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1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개가 나왔으면 다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x-2로 나눴을 때 3이라는 거는 얘를 쓰는 순간 끝난 거야.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얘가 제곱이 되면서 두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밖에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짜증나지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px를 이제 뭐로 나누냐? 몇 차씩 나누죠? 우리 서윤아? 몇 차씩 나누죠? x-1의 제곱 곱하기 x-2면 몇 차씩이죠? x-1의 제곱, x-2면 이게 몇 차씩이야? 3차씩 아니야? 제곱하니까 2차씩 됐다가 2차씩 곱하면 3차씩이잖아. 지금 3차씩 나눴어? 몫을 q'x라고 할게요. 당연히 3차씩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되겠다? 2차가 되겠죠?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2차. 그래서 결론은 뭐를 구하는 문제냐? 얘를 구하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미정계수가 3개니까 3개가 필요했지만 누구 때문에 망했다? 얘 때문에 3개가 안 나왔다. 3개만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이 완전 제곱식 얘 때문에 뭐를 쓸 수 없게 됐다? 수치대입법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무슨 방법밖에 안 남은 거냐? 우리 이준아 수세법 보시면 뭐 남은 거냐? 계수비교법을 써야 되는데 완벽한 계수비교법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수비교법을 쓸 거냐? 이 나머지를 이용할 거예요. 얘를. 지금 여기서는 P1, 3는 뽑아낼 게 없어요. 모자라. 두 개가 나와야 돼. 못 구해요, 어차피. 그래서 얘를 쓸 거야. 이 나머지를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음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그 방법이 이제 나와요. 내가 이 식을 뭐로 나눈 식으로 바꿀 거냐면 x-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꿔요? 이 나머지 쓰요. 자,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요? 이 식으로 바꿀 거야. x-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꿔줄 거라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다음식의 나눗셈을 조금 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 식을 변형시키는 거를. 그러면 얘를 내가 누구로 바꾼다고? 이 식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나머지 쪽이 x 플러스 2라고 해서 거기서 계수비교법을 쓸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바꿀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x-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바꿔버리면 식을 이제 변형시킬 거야. 그러면 몫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얘가 먼저 몫에 묶여 들어가요. 지금 x-제곱 묶으면 얘는 몫에 묶여 들어가겠죠? 나눠 떨어지니까.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얘로 나누게 될 거야. 왜냐면 얘가 나머지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2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바꿨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나눠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지금 3차식이 아니라 2차식 나눈 걸 바꿨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다 봐봐. 내가 어차피 나머지는 여기서 안 나와. 무조건 여기서 나오면 돼 있어. 맞아, 맞아.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건데 그 나머지 우리가 알아 몰라. 알아. 뭐야 그 나머지는? x 플러스 2라는 거지.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얘를 이제 나눌 거야.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여기를 이제 이해를 못해서 이 문제는 항상 내가 설명하지만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얘로 나눌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죠? 전개하면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제곱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나누게 되면 몫은 뻥하죠? 몫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몫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a 될 거 아니야. 뺄 거 아니야. 빼가지고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나머지가 다르겠지만 내가 얘를 얘로 나눴어.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식을 x-1을 제곱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오는 거야? 몫이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올 거야. 당연하겠지만 a가 나올 거고 당연한 얘기죠? 나누면 a가 몫이 돼요. 그럼 1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 나머지 1차식이 여기 누군지 알아? 누구야 걔가? x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얘로 나눠. 그럼 나머지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올 수가 없어. 묶여 들어가잖아. 나머지가 안 나와. 근데 얘로 나누게 되면 그 나머지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누구야? x 플러스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x-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인 걸 보통 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이 a가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들어가겠고 이 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그래서 이 qx가 여기서는 이거야. 나머지가 같다는 거지. 그때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잘 봐. 이게 이제 제일 어렵지만 이제 자, 요 식이 요렇게 됐을 때 표현이 됐지 지금 나머지가 미지수가 몇 개 날라갔냐? 몇 개 날라갔어? 미지수 몇 개 날라갔어? bc가 다 날라갔어. 이렇게 하나밖에 못 쓰면 하나밖에 안 날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개수비계법 같은 걸 쓰면서 몇 개가 날라갔다? 2개가 다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얘의 소용을 다한 거지. 이제. 완전 제곱식이었죠. 자, 요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요 나머지가 얘야.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이 하나 남은 건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여기 있잖아. 얘가 있잖아. P2가 몇이다? 3이다. 이제 그걸 집어넣어서 누굴 구하게 된다? A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는 거지. 끝나는 거지. 얘 안 썼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거의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P2를 집어넣을 거야. 요 식에다가. 뭐 넣는다고? P2. 그럼 엑셀에 2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P2는 자, 이거 없어지죠? 0 되니까 다 사라져. 여기다 넣을게. P2. 오케이? 이게 얘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만 남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4죠? 근데 P2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문제에서? 몇이라고 그랬죠? 3이라고 그랬죠.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바로 나눠진 거야.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개할 거예요. 전개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쉽지 않죠. 자, 이 문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수치대입법 풀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식을 변형시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줬던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거 뻔한 거야. 이걸 못 풀면 계산을 못하는 놈들인 거죠. 당연히 이게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 풀 게 뻔하거든.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온다든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 문제가 어떻게 된 거다?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 됐어? 왜냐면 식을 변형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애들은 여기만 딱 나누어지는 것만 보는 거야. 나누어지는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어렵겠네. 벌써 알고 있어야 돼. 제대로 배운 애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애들은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전혀 몰라. 왜 문제가 어려운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면 이거 나오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 요게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니 우리 예준아? 3번인가요? 맞아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쉽지 않죠? 이 193번 문제가 아마 수학의 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의 유형은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고, 왜 어려운지도 설명했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복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유형 10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자,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다.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했고요. 자, 이어서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문제는 사실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봅시다. 194번을 보면 이제 px를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는데 아마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px 더하기 4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 문제. 잘 보세요. 어차피 이거 구하려면 x 뭐 대입해야 되죠? 마3이죠? 근데 여기가 좀 달라. 구하는 게. 어차피 x 마3 대입할 건데 어차피 다 여기야. 어차피 넣을 거는. 마3을 집어넣으면 p1이 뭐가 되냐면 r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를 구해야 되나? 결론은? p1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바뀌었잖아. 여기 바뀐 거에 전혀 쫄 필요가 없어요. 왜 전혀 쫄 필요 없냐? 어차피 여기 0 되는 거 넣을 거야. 어차피 뻔해. 이게 여기 바뀌었다고 뭐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 핵심.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집어넣으면 뭐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p1. 1 대입하면 끝나요. p1은 1 대입하면 0이거든요. 없어져요 이거? p1 대입하면? 그럼 여기 1 더하기 6이 몇이 되는 거죠? 7이죠. 그래서 이게 몇이야? 나머지가 7이에요. 끝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한 단씩 쓰고 대입할지 여기 대입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이제 197번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197번. 197번 풀어보세요. 다 이런 문제야. 문제들이. 자, 뭐 잘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들이거든? 쫄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자, 위식에서 미정계수가 두 개예요. A랑 뭐죠? B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 식 두 개. 여기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식 두 개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뭐 식 두 개 찾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개가 여기가 뭐 그랬겠죠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요. 주어진 게 결론은 P4와 P-2가 되겠다. 식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연방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두 개 나온 순간 끝났어요. 여기다 다 대입하면 이제 나오겠죠. 이제 x 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x 다 대입하게 되면 P4는 4, 4, 16, 4, 2, 8 23 에다가 4a 더하기 b 마이너스 8이 15가 나오겠고요. P4가 15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4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빼기 8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문제죠. 결론은 넘어가면 23이니까 4a 더하기 b는 1이 되겠고요. 여기서 넘어가면 23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23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빼면 6a는 24가 되면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4, b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a 빼기 b 하면 여기서 b 빼면은 4 빼기 마이너스 15니까 답은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은 식 두 개를 준 게 뻔하기 때문에 뭐를 대입해야 될지가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뭐 뻔하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뻔해요. 근데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나와서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주어진 거 통해서 뻔하디 문제이기 때문에 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저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몫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8번 봅시다. 목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인데 198번 이번에 이제 몫이 좀 살아남는 거야. 지금까지 다 몫을 패싱했죠. 지금까지 몫이 되게 불쌍했는데 사실 그래서 0 넣으니까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목에다가 관심을 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좀 미안했죠, 지금까지. 그죠? 거의 왕따 수준 정도. 이 정도면 왕따 아니냐? 예준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 왕따죠? 예, 지금 왕따잖아. 지금까지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좀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왕따를 이제 패싱했다 그러죠. 이제 목표 지금까지 다 패싱했는데, 왕따를 시켰는데, 이제 목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저게 x 30승인가? 다 이렇게 항등식 써요. 뭐 항등식은 없지 않으니까 x 30승 플러스 x의 29제곱 플러스 x를 이제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래. 일단 뭐 나머지는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이제 나머지는 뭐 여기다 뭐 대입하면 나오냐? 1 대입하면 나오잖아. 아니에요? 1 대입하면 1이니까 나머지 몇이다? 3이다. 자, 뭐 나머지 3 구하는 건 바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1 줬잖아. 야, 2만 줬어도 못 구해. 2에 30승. 못 구해. 1 줬기 때문에 나머지 몇이다? 3이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나머지는 썼다 보시면 되겠죠. 뭐, 이 대입해서. 뭐 너무 쉬운 것 같아,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제 QX 빼고 다 알잖아. 뭐 구하겠지, 문제에서? QX를 뭐로 나눈 걸 구하래?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론은 Q 뭐 거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1 거란 얘기야. 왜냐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게 나머지. 그러니까 결론은 Q 마이너스 1 구해라 그 얘기야. 그럼 여기 X에다 뭐 대입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다 알잖아. 얘 빼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나요. 왜 마이너스 1 대입? Q 마이너스 1 풀어줬잖아.
만약에 마이너스 2 구하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30승인데, 야,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야, 30승, 마이너스 2만 돼도 30승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숫자가 커지잖아? 그럼 집어넣는 게 사실 뻔해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쉬운 거야. 봐봐, 네가 생각해봐라. 여기다가 2만 넣어도 일단 계산이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30승. 쉽지 않아요. 차수가 높아지면 거의 집어넣는 게 뻔해요. 1, 마이너스 1, 0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 쉬운 거야. 야, 얘 출제자 미치지 않았으면 여기다 뭐 탐험 같은 거 넣겠니? 3의 30승 어떻게 구하냐, 니들이. 나도 안 구하겠다. 구할 겁니까? 3의 30승 구할 수 있어요? 뭐, 딱 때려치겠죠? 3은 30번 곱하다 보면 20번, 29번 곱하 더하래. 야, 씨, 뭐, 계산하겠냐? 그죠? 그래서 일단, x 마이너스 대입할게. 그러면 얘는 1. 얘는 마일. 얘는 마일. 여기는 마 2. 그 다음에 q 마 1 더하기 3입니다. 없어지겠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q 마일은 뭐가 된다? 나눠주면 q 마일은 2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뭐 나머지 정리까지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하라. 그런 문제예요. 뭐 대단히 어렵습니까? 너무 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뻔하잖아요. 넣는 게 다 알려줘요. 뭐 넣는지. 다 수치대입법 할 때 뭐 넣으라고 알려줘요. 다 알려준다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몫을 너무 왕따시키기 미안했는지 마지막 유형에다가 몫을 한번 조금 몫도 아니지 사실. Q-1이니까 뭐 몫에 뭐 집어넣는 값 구할 정도. 몫은 사실 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구했습니까? 안 됐죠? Q-만 구했지 뭐 몫에 사실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민망했는지 뭐 또 한 번 다뤄줬다. 나머지 정리인데 몫이 너무 패싱되는 것 같으니까 좀 민망했는지 목에 관련된 것도 얘다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사실, 나머지가 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으로 가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 거야. 뭐가 더 있는 거야? 숫자가. 그럼 얘를 이제 문자로 바꿔야 되는데, 수의 나눗셈과 숫자의 나눗셈과 당식의 나눗셈의 차이가 있어. 뭐냐? 봐봐.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재봐봐 여기 나머지가 만약에 마3이 되다 봅시다. 마3 가능해 안 가능해? 나머지 마3 나올 수 있잖아. 방식에서는. 근데 수의 나눗셈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머지로 나올 수 있냐? 뭔가 내가 이렇게 했어. 75 나누기 8 했는데 갑자기 나머지가 마3 막 이래. 나머지 마3 이 곤란하죠.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과 다음식의 나눗셈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하고 다음식 나눗셈은 비슷하지만 다음식에서는 작다라는 게 차수가 낮다는 거지만 숫자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양수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음수 나머지 안 나와요? 숫자에서? 그럼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제 풀다가 잘 보세요. 자, 이제 차이를 알아야 돼. 숫자의 나눗셈과 다음식의 나눗셈의 차이를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자, 봅시다. 99의 100제곱을 몇으로 나눴냐면, 98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오 마이 갓. 자, 어떻게 오늘부터 계산 들어갈까? 서연아? 99의 100승? 네, 전 두 번만 해도 짜증날 것 같은데요. 세제곱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제곱부터는 난 이제 포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시연하는 거죠. 이 99를 뭐로 바꾼다? X로 바꿔요. 그럼 98은 뭐가 되냐? 98은 X-1로 되는 거죠. 그래서 99, X의 100승을 뭐로 나눈다? X-1로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가 남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몇이다? x에 뭐 넣으면 나온다? 뭐 넣으면 나온다? x에 뭐 넣으면 나온다? 1 집어넣으면 나온다. 자, r은 몇이다? 1이다. 그냥 얘 나머지도 몇이다? 1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나눗셈인데, 이게 지금은 숫자만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 양수잖아. 98보다 작잖아.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나머지가 이렇게 마3이 나올 때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숫자로 나머지 갈 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준영아? 마3은 나머지가 되죠, 다항식에서는. 숫자 나눗셈으로는 나머지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98로 나눴죠. 98을 더해줘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여러분 뭐로 바뀌는 거야? 마3은 95로 95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이게 다항식에 나눗셈에서는 이게 나머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숫자로 오면은 95로 바꿔야 돼. 음수라는 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해내고, 그 다음에 x 바꿀 때 뭐 바꾸면 되냐? 대부분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랑 이 나머지랑 뭐를 차이가 안 나야 돼.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여기 뭐 만약에 3 같은 거 x-3이었다고 봐. 3의 백승이 너무 커져. 그래서 어떤 숫자를 x로 바꿀지가 되게 중요한데, 웬만하면 이쪽에서 뭐 x-, x-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몇 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요령이 있는 거죠. 요런 건 사실 개념으로 배우진 않았잖아. 배운 적 있어, 이거? 배운 적 없잖아. 그치?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203번은 뭐를 x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냐? 우리 준영아. 203번은 x를 뭐로 바꾸면 되겠냐? 어떤 숫자 x 바꾸면 될 것 같아? 딱 봐도. 8. 딱 보이지? 그치? 8을 바꾸면 끝나요. 그냥 203번 볼까요? 8을 바꾸면? 그럼 x를 8로 바꾸면 x의 21승, x의 22승, x의 23승을 x-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가 r이 돼가지고 또 1 대입하게 되면 3은 r이 나오는 거죠. 얘도 나머지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면 7로 나눴어도 어차피 뭐 상관없잖아, 3은. 근데 이제 204번 보세요. 204번은 상문제니까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있냐 없냐? 204번. 자, 이제 별표를 치시고,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2의 1111승을 뭐로 나눈다? 17로 나누는데, 이게 2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x로 놓으면 이게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지냐? x 플러스 15야. 어우씨,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2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뭐를 x로 치환하는 게 좋냐? 2의 4승. 2의 4승이 17에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깝죠? 가까워야 돼. 왜냐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입할 때 이게 숫자 너무 커져. 그럼 이제 안 나와. 요령을 봤어. 그래서 17에 가장 가까운 거는 2로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2의 4승을 x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111은 4로 나누게 되면 4, 2, 8, 32, 7, 4, 28, 32, 7, 4, 28, 3이니까 2의 4승에 277승에다가 2의 3승이 남았죠. 맞죠? 곱하면 이제 3 남았으니까 나누기 2의 4승 더하기 1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x로 바꿀 거야. x로 바꾸면 요거는 8이죠. 8 x의 277승을 뭐로 나눈다? 이게 x 바꾸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몫이 qx가 되겠고 나머지가 r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x를 이제 뭐 대입하겠냐? 마이너스 1
1을 대입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x17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넣어. 마이너스 8이 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마8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항식에 나눌 때 나머지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음수니까. 17로 나눴기 때문에 17을 더해주는 거죠. 몇이 나오죠? 17 더하면? 어때? 17 더하면? 9. 나머지는 9가 될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자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8이 나머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의 나눗셈으로 바뀔 때는 17을 나눴으니까 17을 더해줘서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답은 9가 된다. 좀 변형이 많이 일어났죠?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숫자로 바꾸는 문제의 유형 자체가 많이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 x를 바꿀 때도 얘랑 가까이 있어요. 바꾸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건 사실 이제 배우진 않거든요. 개념에서.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문제 자체를 이렇게. 문제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 유형도 있고 개념에 없는 문제들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 이렇게 막 지 혼자 나오는 거 아닐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유형 13번부터는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 인수 정리로 넘어갑니다. 뭐로 넘어갔다고요?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건데 나머지가 뭐일 때가 인수 정리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가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머지가 없어. 그러면 이 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눴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이런 거를? 인수분해죠. 인수 정리는 인수분해에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없으면 당연히 x에다 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냐? 결론은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가 인수 정리예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에 포함되는 거야, 안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가 바로 뭐다? 인수 정리인 거야. 나눠 떨어질 때. 그러니까 x에다가 다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당연하겠지만 이 4를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됐다. 이 4를 어떤 의미가 가지는 거죠? 저 방정식에 근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이게 근이라는 얘기야. 4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0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거 방정식에 근이 4라는 얘기죠. 그러면 4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4가 근처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인수로 가진다?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 식을 봤어.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우리 준영아?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이 식에다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마이너스 1에 3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내가 x에 3을 이렇게 대입했어. 이 식에다가 내가 x에 3을 대입했어. 그럼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죠? 9 빼기 6 빼기 3이 뭐가 되죠? 0이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인 거야. 결론 뭐야? 3을 대입했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인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수가 있다는 거야? x-3이 인수로 있다는 거죠. 왜냐면 3 대입했을 때 x-3일 때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이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의 근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게 0인 거 2차원식 근이 되는 거고 3의 근으로 가지면 뭐를 인수로 가진다? x-3은 인수로 가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최고차항이 1인 거. 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그리면 2차 방정식에서 x 플러스 1이 있을 거죠. 이게 인수 정리예요. 3이 그리면 뭐를 또 인수로 가져야 되죠? x 마이너스 3을 가져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벌써 알게 모르게 인수 정리를 썼던 거 안 썼던 거야? 썼던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진 않았을 뿐이지. 왜냐? 근을 알았을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이거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중3 때부터. 그 개념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수정리 개념인 거야. 인수정리 개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야.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가 바로 인수정리고, 그럼 이 인수정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단원 뭐로 연결되기가 참 좋은 거죠? 인수분해로 연결되기가 좋은 거죠. 좋잖아. 아주 연결하기. 그쵸? 자, 그러면 205번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 뭐 식을 써보자 이런 거죠. 식도 한번 써보시고요. x 4제곱 플러스 mx의 세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4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또 뭐로도 나누어 떨어진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거야. 대입할 거 뻔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나온다. 1 대입하면 0 나온다. 나머지만 없는 거야. 그럼 식 2개 나오면 끝났잖아. 왜냐면 미정계수가 몇 개죠? 지금 여기서 미정계수 몇 개죠? 2개잖아. 못 풀 이유가 있나요? 못 풀면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야? 못 풀면 사람이에요? 여기 뭐 넣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뻔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은. 마이너스 2의 4승이니까 1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2n. 플러스 4는 0이다. x에 1 대입하겠죠. 1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4는 0이다. 그래서 이제 연방할 건데 얘를 좀 2로 나눠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n 20을 2로 나누면 10이죠? m 플러스 n 더하기 5는 0이니까 더하면은 뭐 n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n 없어지고 더하면 15는 0. m 값은 5가 나온다. m이 5면은 10이니까 n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래서 m 빼기 n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니까 5 빼기 마이너스 11이니까 답은 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나머지 문제가 더 쉽지 않냐? 자, 그러면 상문제라는 문제가 몇 번에 있냐? 208번에 있는데 오늘 좀 졸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거 하나 풀어봅시다. 207번 하나 풀어봅시다. 207번. 인수정리 문제 중에 207번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 서연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정도면 이제 집에서 거의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응?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거의 뭐 오늘 거의 비몽사몽 안에 거의 꿈결 속에 선생님 목소리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듣고 있는데 거의 이제 거의 꿈에서 선생님 목소리 듣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냉수면 상태로 지금 듣고 있죠 지금. 아니 대체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1시? 1시? 그럼 많이 잔 거 아니야 1시면? 그래도 학교에서 뭐 학교도 가까우니까 뭐 엄청 빨리 일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207번 p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px 플러스 2가 뭐로 나눠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죠. x가 뻔한 거죠. 그럼 p1은 0이다. p는 0이니까 여기 1 대입해서 0이다. 라고 해서 a값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문제죠. 어렵나요? 대입할 거 뻔해가지고. p1은 0이니까 1 대입하겠죠. p1. 1 빼기 2 더하기 a 마이너스 3은 0. a는 몇이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문제는 208번이에요. 요거하고 맞힐 건데, 이렇게 별표를 칩시다. 208번에 별표를 쳐야 돼요. 이게 이제 인수정리 문제에서 변형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208번. 자, 별표 치세요. 208번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자, 208번은 잘 들으세요. 자,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돼. 결론은 이제 근을 찾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0이 안 나와. 자, 잘 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에요. px가 3차식이야. 최고차항이 1이야. 테크닉을 배울 건데 최고차항이 1인데 이 테크닉을 잘 보세요. p1은 1이고 p2는 2고 p3는 3이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다고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어. 잘 봐.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면 문제가 되게 쉬워질 수 있어. p1은 0이고 p2도 0이고 p3도 0이었다 라고 줬다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이게 뭔 소리냐? px가 함차식인데 1, 2, 3을 대입하니까 0이었다는 얘기는 1, 2, 3을 뭐로 가진다는 얘기죠? px가 근처럼 가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px를 우리가 쓰기가 되게 쉬워요. 왜 쉽냐? 잘 보세요. p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 그래야지 1 대입하면 0 나올 거니까. 또 1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건 또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주정? 1을 넣었을 때 0이야.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거꾸로 해봐. 뭐 2는 0 되면 뭐 너무 어려워? 아, 2 넣으면 0 되는 x-1을 가지고 있겠지. 근이 1인 거니까. 그럼 얘 때문에 x-1을 인수로 가질 거라고. 당연하겠지만. 3 집어넣으면 0이다. 그럼 뭐를 인수로 갖겠어? x-3을 0 인수로 갖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이 몇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럼 px가 나오는 거야. 그냥. 끝인 거야. 이게 px인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p1이 0이다. p2가 0이다. p3가 0이다. 결론은 1, 2, 3이 근이다. 그러면 인수정리를 써버리면 x-1, x-1, x-3에서 이게 3차식이잖아. 끝나는 거야. 최고차항도 1이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0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0이 안 됐잖아. 0이 안 되니까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인수정리 못 쓰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선생님 px가 최고차항이 1이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게 3차식입니다 선생님. 자, 1 대입해서 1, 2 대입해서 2에서 연립방정식 통해서 a, b, c 구하면 선생님 문제 답이 나옵니다. 나와요. 하지만 복잡하죠. 자, 미정계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근데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내가 별표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자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어요. 얘가 0이 되도록 이 식을 바꿔줄 거야.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고 2가 돼도 0이 되고 3이 돼도 0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냐? qx라는 걸 두는데 px 빼기 x라고 둡니다. qx를. 자, 당연하겠지만 px가 3차식이니까 x를 빼봤자 qx도 몇 차식이 될 것이다? 3차식이 될 거예요. 최고 차항도 바뀔까 안 바뀔까? 당연히 안 바뀌겠죠. 1차식 뺀다는데 3차식에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 qx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근이 돼요. 1, 2, 3이 0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냐? 0이 나오도록 바꾼 거야. 근을 찾아요. 봐봐. 1 대입해볼까? 그럼 q1은 뭐가 되죠? p1 빼기 1이죠. 근데 p1이 1이잖아. 0인 거예요. q2 대입하면 또 어떻게 돼요? p2-2가 될 텐데 p2가 2니까 0이에요. q3를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p3-3인데 0이에요. 그러니까 qx는 뭐를 인수로 가지냐면 x-1, x-2, x-3을 인수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qx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1, x-2, x-3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 차항이 1이니까 끝이. 그래서 q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결론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거는 1, 2, 3이 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변형시켰냐? 0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개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제. px는 여기서 이제 이것만 우변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넘기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px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연방에서 푼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꾸면 통해서 px를 이렇게 금방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구하라는 게 뭐야? px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였죠?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으니까 p4를 구해야지. 맞죠? p4를 구하면 끝나요. 여기서 이제 p4를 구하는데 정말 슬픈 친구들이 이거 갑자기 막 정리를 해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냥 다 대입하면 끝나요. 정리 안 하고 대입해도 돼요. 그냥 정리하고 대입하면 정리할 수 있죠. 근데 뭐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지?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정리해야 돼요? p 하고 할 건데? 근데 x 4 대입하면 되잖아. 4 대입하면 3이에요. 4 대입하면 2예요. 4 대입하면 1이에요. 4 대입하면 플러스 4예요. 6 더하기 4니까 답은 몇이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 문제를 준 거야. 사실 이게 이제 근본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 유형도 나오냐? 자, 봐봐. 얘도 있겠지만 이 변형 문제들이 어렵게 되게 되게 많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게 또 많아요. 자, 이렇게 0이 안 되도록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P1, P2, P3가 K다 라고 줄 수 있어요. 어떤 상수로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0을 만들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냐? QX를 주는데 QX는 어떻게 두면 되냐면 PX에서 뭐만 빼면 되냐면 K만 빼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Q1은 0이에요. 이게 두면 K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 걔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근이 되도록 식을 변형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Q1, Q2, Q3는 다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죠. 그럼 얘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x-1, x-2, x-3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px 구하려면 이것만 우변으로 넘기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런 변형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바꾸는 원리는 다 뭐냐? 0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무식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뭐였죠? 이제 3개. 1, 2, 3 다 대입해. 연방 때려. 야씨,
그렇지 않냐? 야, 모르면 그거라도 해야지. 야, 할 수 있잖아. 야, 미세계, 식세계. 할 수 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시켜서 근을 만들어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빠르게 px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서 이 800 몇 번이야? 208번에서 배우고 싶은 거야. 인수정리 거꾸로 하는 거. 이 인수정리 이거에 대한 변형, 이거에 대한 응용 이런 것들이 최고 난이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인수정리 개념이 들어가긴 하죠. 0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부터 빌드업을 좀 시켜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빨리 갔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변형들을 다 보여준 거야. 원래 이 문제가 여기부터 빌드업이 돼서 변형까지 일어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빌드업도 안 하고 갑자기 싹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